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이 사건도 우리가 공투를 하게끔 된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 왜 양진 것도 공투를 한 건데 이것도 공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가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천에 넓은 땅이 있는 거를 어떤 한 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 가지고 계셨던 거를 상속을 하다 보니까 상속하는 형제들이 같이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상속한 형제 중에서 나이 많은 윗형제는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윗형제의 자식들이 다시 상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까지 상속을 해서 나누어 갖고 있던 겁니다. 나누어 갖고 있는데 상속을 너는 저것 거다, 너는 이것 거다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나눠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분으로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조카가 갖고 있고 작은아버지가 갖고 있는데 조카는 뭐만 갖고 있어? 지분만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작은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은 누가 하죠? 작은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카에 있는 그 빚을 지다 보니까 그 조카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집 하나 짓고 있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죠.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그 사람 살고 자기는 저기 다른 데서 살고 있고 지분은 갖고 있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의 지분이 산 거를 그 노인네들이 사서 자기네들이 사서 처리해 주면 좋은데 그 노인네들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사서 협상을 하자는데 협상을 안 하고 다른 조카들은 또 그거 사봐야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돈 집어넣을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은 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면 우리가 산 거는 땅이 3개가 경매가 나왔는데 우리가 산 거는 거기 큰 아들이 있죠. 큰 아들. 큰 아들은 돌아가셨다 그랬죠. 돌아가셨는데 거기 큰 아들의 와이프 이름으로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랬다가 그 남편이 남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와이프 며느리 돌아가신 분인데 며느리도 나이가 많죠. 뭐 한 70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며느리는 다른데 자기 자식이 있는데 집에 가서 살고 있고 집은 그 며느리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에 작은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아들의 와이프 이름으로 그 땅에다 집을 지었는데 큰아들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같이 받고 있고 돌아가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작은아버지 부부가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형수 이름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땅이 경매로 나온 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같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이 법정상권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에 땅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3개가 나왔는데 3개 중에서 제가 고른 것이 뭐만 골랐냐면 건물이 있고 땅 매매가 제외된 것만 골라서 입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은 걸 이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 받은 땅은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땅. 요 땅이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이 여기에 살고 있는 형수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지적상 도로가 없긴 있는데 배치다 보면 건물을 질 때 여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어도 읍면 미만의 지역으로 현황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그러한 건물은 매각체에 땅만 경매가 나온 걸 저희들이 산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처음에 이 누구였었죠? 그걸 다시 어떻게 소유권자 이 누구가 됐죠?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은 걸 다시 또 상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조카들한테 나눠주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 임현양단부는 6분의 2고 나머지는 조카들은 다시 뭐야? 6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는데 요 6분의 2에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 누구였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누구였었거든. 이현택이니까. 있는데 여기 보면 임 누가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현영이가 낙찰을 받아서 6분의 2는 제3자가 된 거예요. 여기는 같은 사촌지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명량한테 가서 너 지분으로 산 거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뭘 몰랐냐면은 하나, 둘, 세 필지를 전부 다 지분을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기네들이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있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사를. 그러면 여기는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요것만 냈으면 여기에 대한 3분의 2는 내가 다시 사마하고 협상을 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경매로 집어넣어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고 나중에 가봤더니 이 땅만 경매로 나와서 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 했던 정도는 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물건번호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순서를 받아서 똑같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이 안 되니까 우리 그 임현라는 사람은 이것도 3분의 2, 이것도 3분의 2, 이것도 3분의 2를 갖고 3분의 1씩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하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 이 세 필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거든. 여기 있는 그 노인네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필지를 전부 다를 세 필지에 전부 다 3분의 1을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에 3분의 1만 사서도 됐으면은 그런 정도 돈은 나도 있었는데 우리가 5,500 주고 샀으니까 그런 정도는 나도 마련하면 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필지하고 이 필지는 안 사고 이것만 산 겁니다. 이것만. 자, 보시게끔 되면 토지만 매각이죠. 건물은 매각체인데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으로 감정가된 걸 5,550만 원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신권의 낙찰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몇 평이죠? 199.65평이죠. 그럼 약 200평이죠. 약 199.5평, 그러니까 3.5평만 더 지어, 0.35평만 더 주면 200평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죠? 감정 가격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러면 200평이 5천원 평당 이게 얼마로 나온 겁니다? 얼마? 그러면 진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대지가 얼마가요? 제가 이거 경매를 할 때 이 옆에 대지 나온 것이 매매로 나온 것이 80만 원이 나와 있고 실거래는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내놓은 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놓은 건 80만 원이 내놓고 실거래는 60만 원이 되는 거를 이거를 50만 원에 25만 원에 감정평가가 된 거 보고 내가 이거는 뭐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바로 5,500만 원에 납땜 신권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제가 여기 땅인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여기에 지적도 경계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지적상 도로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도로 없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맹지로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인 겁니다. 근데 이제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은 무슨 도로는 있죠?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겁니다. 생산관리지역이 무슨 지구죠? 대한치력지구. 생산관리지역이 대한치력지구면은 무슨 법규 적용을 받죠? 자연치력지구가 뭐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뭘로 표현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 땅입니다. 도로 없는 맹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 없는 맹지로 감정 가격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살고 있는 분이 봤더니 마당에다가 국기봉이 이렇게 끄고 이렇게 뭐야? 국기도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 집도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보면. 에어컨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야, 뭐라 그러죠? 위성 안테나까지 달려 있는데, 제가 가갖고 KT에다 신청하니까, 그 KT 방송 그대로 유선 방송으로 나오더라고. 설치해 주더라고. 근데 뭐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위성 안테나까지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당에도 이게 밤나무가 아주 크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당에 잔디도 이렇게 잘 심어놓고 앞에는 잔디 심고 뒤에는 텃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낙찰 받고 건축물 관리 대장은 지금 누구로 돼 있죠? 자 보십시오. 허가일이 언제로 돼 있죠? 착공일이 얼마로 돼 있죠? 2004년이죠. 근데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낙찰을 받고 소송을 했습니다. 피부고가 누구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분이죠. 건물주. 철거하고 나가라. 안봉남이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안봉남이는 거주하고 있는 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남편이 이제 그 형제 중에 하나 있는 분이고 이 서누구는 이 안봉남이의 남편의 형이 되는 사람의 부인인 겁니다. 형수죠. 그러니까 형수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있고 동생이 그 자기 처하고 이 집에서 노인네인데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살고 있든지 안 있든지 우리 청구는 철거하고 지려내놔라 이런 얘기죠. 철거해라? 뭐라? 건물 철거해라. 누구를 해서? 건축물 관장이 있는 사람들. 아까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살고 있지 않아도 건물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든지 안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주하든지 안 거주하든지는.
그 사람 이름으로 내 땅에 집이 있으니까 뭐라 이 사람 보고 뭐하나? 철거해라. 그리고 뭐해라? 기료를 내놔라.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원인 우리는 경매로 취득했고 누구누구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우리의 이 사건의 토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안복남이하고 이 누구는 집에서 퇴거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건물 주인이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는 얘기고 여기는 건물 주인은 철거하고 지료 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나가라. 청구 취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 금 50만 원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50만 원 됐으니까 환산한 금액을 12만 7천 원에서 3%로 해가지고 지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가라. 이렇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무조건 제일 처음에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일어난 소송으로 조정을 명합니다. 해갖고 재판하지 않고 바로 조정을 하면서 나온 난수사가 뭐라 그러면 이 재판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조정하려고 하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럼 상대편 나온 사람들도 조정하면 괜찮습니까? 예. 그럼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게끔 됩니다고 조정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하는데 제가 갔는데 마침 조정하는 그 시간보다 제가 한 10분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안 오고 나만 먼저 왔더니 거기 계신 분이 원고 되십니까? 그래서 네, 원고 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장을 봤더니 건물 철거고 나가라는 것에 대한 소장을 냈는데 혹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조정하신 분한테 얘기했죠.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 제가 건물을 살 준비도 돼 있고 만약에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은 땅을 다시 팔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건물을 팔 것인지 땅을 살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가격만 맞으면은 사든지 팔든지 하는 것은 건물 주인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한 3, 4분 있으니까 상대편이 나왔는데 상대편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는 누가 나왔냐면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소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갖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변호사한테 맡기면 좋겠지 않느냐 해갖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고 중에 누구니까 내가 그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누구인데 오늘 조정에 제가 피고를 대리를 해서 나오는데 내가 변호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조정하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조정을 하는데 제가 땅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고 하면은 땅을 팔 의향도 있고 건물을 팔겠다 그러면은 건물을 살 의향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파시겠습니까?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땅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럼 제가 건물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정하시는 분이, 그럼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예,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그랬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화를 걸더라고. 그때 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난 내 입장에서는 좋다. 건물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내가 팔 것이고, 건물을 팔겠다면 내가 산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그 건물 주인을 대신 나왔으면, 잘 됐네요.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그러면 땅을 얼마를 파실 겁니까? 그럼 건물을 얼마에 사십니까? 합니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실 때, 변호사가 조정을 하려고 나오면, 그럼 무슨 마음으로 조정하라고 나왔나고 봤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조정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정을 깨려고 나온 판사예요. 그 변호사예요, 부모.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저 사람이 조정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구나. 난 금방 알아챘습니다. 한 5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건물 주인도 말을 들어보니까 가격이 맞으면 땅을 살 수도 있고, 땅을 맞단다면 건물을 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땅을 판다 그러면 6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주고 낙찰 받았죠? 얼마? 5,500 주고 샀죠? 근데 걔가 난 땅을 얼마 주고 산다고? 그럼 우리 취등록세 내고 등기하면 6천만 원 주고 팔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자라죠? 그래?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건물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했더니 건물 2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건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땅 주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협상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협상을 깨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딱 했던 게 처음부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가격만 잘 조정이 되면 협상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내가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땅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갔다 오겠습니다 한 얘기는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상할 생각 없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얼마 주고 사겠다? 6천. 우리 5,500 주고 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을 얼마 주고 팔겠다? 2천만 원 주고 팔겠다는 얘기는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날 보고 물어보더라고. 땅을 6천만 원 주고 사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억 2천 주면 팔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물은 얼마 주면 사시겠습니까? 500을 판다면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오늘 조정은 불발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안 하는데 10분도 안 가지고 그냥 끝이 나버린 거예요. 워낙에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분들, 이거는 애초에 얘기가 안 된다. 아니 나는 1억 2천 달라고 걔는 얼마 주고 한다래? 6천. 건물을 얼마 주고 판다래? 2천. 나는 얼마 주고 한다래? 500.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거는 조정을 안 하고 판결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답변서를 쓴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변서 보세요. 자, 이게 변호사가 답변서 쓴 겁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료도 못 내놓겠고 건물 털고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 부인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지위 청주지방법원의 인맥에서 결정에 의한 따라 우리가 산 것은 대제 소유권 정지를 종료한 자입니다. 피고 서 누구누구는 토지 지상의 경련 철거 신고 마가 단독주택 95.3대물을 축조하여 2014년 8월 25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여기 보면 얼마나 그랬죠? 2014년도 8월이라 그랬죠. 아까 건축물 관리장이 몇 년이었죠? 2004년이었었죠. 2004년이었잖아요. 2004년. 그런데 이게 얼마? 2014년으로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면 아까 건축물 관리장에 준공 날짜는 없었죠. 근데 건물 등기부 등본이 2014년 8월에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가 건축물 관리장 안 떼어보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거든요. 건물 등기부 떼어서 정식으로 2014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달랐으니까 법정 상관은 없죠. 없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을 지어갖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죠. 다른 사람이 땅 주인과 다른 사람이 처음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죠.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줬으면 정식으로 건물 못 짓죠. 건물 짓고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임대차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임대차 관계에 의해서 주장을 하게끔 되면은 차지권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지권은 예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빌렸던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어떤다? 승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 돈은 이제 불복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는 다시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치료 감정을 신청해서 옛날 있던 걸 넘겨받다가 그게 너무 지금 그거하고 가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 달라 그러면 판사님이 치료 감정을 해서 그 치료 감정으로 치료는 다시 주는 거고 차지권이라는 것은 법정상과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2억에 이렇게 사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현택과 이현준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사촌지간 아닙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이현택은 이 사건 이 토지를 문중에 제사, 조상묘의 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고 정식으로 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건물을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 주인과 상속을 받은 땅 주인에는 임대차 관계가 입증이 돼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대차를 작성을 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친지들이 묵고 갈 수 있는 용도로 2014년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소위 누구누구의 처명의로 아까 거기 살고 있던 형의 처명의로 소유권 분지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누구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누구누구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장에서 소인 누구누구는 구두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주었고 피고 누구와 이광래 현재까지 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위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소인 누구누구는 재직주인 회사에서 연대 보증하였고 보증 사고가 발생에 따라 이어서 처벌원배사는 강제기밀의 매각 원인에서 소유권 경조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경매에서 그렇지만 위 공의를 분명히 합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갖고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은 채 다 팔아서 나누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받아서 지금 못한다. 다른 사람이 또 판결을 가져가게끔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변호사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민법 제62조 1항은 건물을 소유로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우리가 차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빌리고 안 빌리고는 우리가 보면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있죠. 물권하고 채권하고 붙이시면 누가 이기죠? 물권이 이긴데 채권이 물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등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이 땅을 빌려줬다고 등기를 하면은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하지 않았죠. 등기하지를 않았어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정식으로 등본이 있을 때는 건물을 등기부등본에다가 올리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다. 다시 뭐 물건으로 해서 그대로 그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변호사가 내세웠고 처음부터 변호사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할 생각을 안 하고 왔던 거예요. 내가 차지권으로 주장해서 네가 주장하는 거 그대로 깨버리겠다. 이러고 변호사가 나온 겁니다. 원고에 대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라는 건 무조건 기각하고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20년간 이 사건의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차지권이 인정이 되고 임대차를 계약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최 사장님이 조카가 와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기양지라 그래. 기양지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 임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을 때는 그 차지권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어서 월세가 임차금으로 나가는 게 통장에 있잖아요. 100% 그런 무조건 차지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없는 건물을 추천하려고 봤을 때에 진짜로 남의 건물에다가 이거는 그 지료를 주면서 쓰고 있다고 그럴 때는 제가 차지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추천을 못해. 이번에 내일 추천한 물건도 2개가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 있는데 신건인데 건물이 아주 좋게 신건 추천하려고 가만히 봤더니 제대로 이거는 저기 뭐야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건물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떨어지기 전에 안 되겠다 해서 신건에 추천을 하려고 내일 거 추천 물건 하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차지권에 대해서는 차지권 있고 법정시장권이 있다면 감정가에서 하면 안 되고 집이 좋아도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억인데 1억 주고 사면은 1억에 대해서 지를 주라 그래요.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지를 2% 3%를 받는다면 은행에다 지으면 5% 2%를 받는데 2% 받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이 1억이라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료를 감정할 땐 1억으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5천 원 주고 사고 1억을 감정했기 때문에 지료를 받아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차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있는데 청구서를 산다는 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를 구하는 것은 청구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에 반하는 것을 심의 어떤다? 부당합니다. 이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가 실수를 한 것이 이걸 실수한 거예요. 입증 방법이죠. 입증 방법이 여기 뭐로 했죠?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썼죠. 토지 임대차 계약서. 누구누구는 소유하고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을은 이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소유할 목적으로 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다. 임대료는 을이 임차기간 동안 갑을 대신하여 갑 소유의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전을 관리하는 것을 대신한다. 단 그 외에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아까 땅, 조상산소 이런 거를 해주면서 임대료는 받지 않지만은 이것도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차지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답변서를 받고 재판 갔더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하기 전에 차지권을 주장할 생각,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가서 이걸 주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차지권 주장하네. 그럼 법정시장권 인정이 되는 거고 지료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법무사가 이거 이렇게 해서 차지권 하는데 어떻게 했더니 그럼 제가 답변서를 써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답변서를 이렇게 써냈어요. 보면 자 보면 여기 보면 계약 날짜가 언제죠? 2014년 9월 1일이죠. 아까 건물 등기한 거는 14년 8월 30일이죠. 근데 그 하루 다음 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이 날짜를 내가 자세히 못 봤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해놓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냈고 우리는 이제 판사님이 임료 감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론 줘야 되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료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료 감정 신청하십시오 해갖고 감정 내답이 임료 감정이 나온 겁니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1년에 얼마가 나왔죠? 200만 원 나온 겁니다. 임료가. 우리 법무사가 상대편이 차지권 주장한 거에 대해서 답변된 거예요. 명절이나 행사 때 친들이 묵과를 용도로 신축한 것이고 누가 이 사건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를 주관할 수 있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고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뭐 입장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차지권 제3자 임대차를 주관하는 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법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들이 재산 의뢰했던 기재사는 4월 19일 작성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뭐냐면 우리 그 법무사는 이거는 가짜로 작성됐다 이런 뜻을 준 거예요. 표시를 보시면 2010년형 당시 이 도로명 표시가 시정되는 시기인데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고 지금 번지수 주소를 썼죠. 그거는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집 주소를 쓴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 띄었고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령 후 급조히 만들어서 이 계약서를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가 뭐냐면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요. 피고인들은 계약서상 작성일, 그러니까 2014년 9월 1일이죠. 1일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었는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봐서 진짜 계약서 작성한 그 날짜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썼는지를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소변 제출하고 내가 이걸 다 봤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가만히 봤는데 내가 가만히 건축물 관리장을 봤더니 아까 건축물 허가 날짜가 언제였죠? 2004. 2004년도죠. 근데 얘네들은 계약서를 언제 썼죠? 2014. 14년도 썼죠. 뭐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고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피고인자가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돼서 이거 차지권이 있으니까 차지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피고가 지금 답변한 거는 지금 그 피고가 계약서 쓴 것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판사님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를 받을 때 빌리는 것을 계약서를 써서 제출해야지 건축허가 나지 어떻게 건물이 등기부등본을 낼 때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말하면 면사무소가 줘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 건축허가를 낼 때 임대차 계약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아니면 준공이 날 때 줘. 그걸 내가 건축물 관리지장을 보면 200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있고 2004년도에 착공한 걸로 돼 있고 준공된 건 없지만은 허가를 낼 때 땅을 빌려서 허가를 집어넣지 어떻게 건물 다 짓고 등기부등본을 만들 때 허가를 땅에 빌려서 허가증을 집어넣는다는 걸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저 허가 낼 때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허가를. 아니 허가를 낼 때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요. 어떻게 건물을 등기부등본하는 날짜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2004년도에는 얘네들이 상속받기 전이야. 그러니까 2000 건축 허가를 받을 땐 주인도 달라. 제가 보면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그렇게 주장했던 게 아닌가 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뭐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상대편이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재판장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답변서를 또 뭐라고 썼냐면은 건물을 준비했다가 피고생이 2차 답변입니다. 건물을 착공을 했다가
서영순이 2014년 이 사건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과거 항공사진을 살필 때 이미 2006년 건물로 와서 이와 같은 서영순 주장사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했는데 자기는 뭐냐면 허가는 그렇게 받았으나 2014년경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했고 피고 이정도에 이 건물에 대한 건축을 받아 그중 착공했으나 사람이 살 만큼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어떤다? 돈을 들여서 준공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판사님은 그래도 상대편은 변호사고 나는 개인이다 보니까 그 얘기하지 않고 판결문을 위 토지를 인도하며 철거하고 인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소송하는 동안에 121만 원에 대한 것을 완료일까지 돈을 주고 및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월 17만 3천 원의 돈을 주라고 해서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안봉놈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나가라고 판결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판결이 났죠. 내가 건물 안 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 안 산다. 아니, 나 알아서 건물 안 사. 그러니까 그냥 120만 하고 철거할 때까지 17만 3천 원 내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판결이 이렇게 나니까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이거는 공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투를 하면 항상 우리 공투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내려버려서 그 사람이 관리해. 우리 이제 평택권은 뭐 하사장님이 하고 제주도권은 우리 뭐 이성희 사장님이 가시고 나머지는 우리 또 이것도 하사장님이 가시는데 재판에서만큼은 이거 나오는 걸 보고 이건 내가 나가해서 직접 상대해야 되겠다 해서 재판은 내가 나갔지만은 우리 그 하사장님이 협상도 다 했거든요. 이거 내가 한 사장님 보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가서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건물을 판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500만 원만 가지고 내가 주겠다. 근데 사실 그 법정에서 이건 법정을 먼저 어느 정도 지적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자기가 2천만 원 달라고 그랬으니까 법원에서 조정해서 좀 싸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정으로 가서 가격을 추적해달라고. 근데 내가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달라고 난 500만 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 중간 가격으로 그 변호사가 중간 가격으로 결정하게끔 주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내가 싫습니다. 난 5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줍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 맹지 아닙니까? 맹지를 내가 이제 갖고 늘어진 거야. 저는 이 건물을 사면은 땅 주인이 틀림없이 땅 막을 거고 막으면 나는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이 땅을 도로를 돈을 주고 내가 이걸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 건물을 다시 건물이 1,500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건물을 500 주고 사고 땅 주인이 700만 원을 달릴지 1000만 원치 달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앞에 도로까지 살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건물값은 500만 원 이상은 절대 난 못 주겠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더 이상 얘기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 판결을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했던 그 저기 막 갔는데 그럼 교수님 가서 뭐라고 얘기했고 해서 내가
500만 원을 주고 판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 그대로 주겠다. 여기 121만 원 있죠. 121만 원 빼고 판결 났을 때부터 17만 나갈 때까지 17만 3천 원은 주는 조건이다. 나갈 때까지 주는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12월 달이 되니까 한 봄 돼서 2월 달, 3월 달쯤 나갈 걸로 생각하고 121만 원 빼놓고 판결을 났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판결 난 대로 17만 3천만 원을 주고 내가 나가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가서 그렇게 전했더니 그랬더니 이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이야. 80 가까이.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야. 보면은 17만 3천 원씩 내고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 그때가 이게 판결이 언제 났나 봅시다. 한번 날짜 한번 볼까요? 11월 9일이죠. 그럼 11월 9일 날에 했으면 거의 판결을 해서 서로 할 때까지는 벌써 한 판결이 확정이 되려고 뭐 할 때 그러면 보름이 지났죠. 항소 안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항소했어요. 항소했다가 나중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넘어가서 12월 달에 이제 항소했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항소했어? 그럼 뭐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쯤 돼가지고 12월 한 10일쯤 돼가지고 협상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면 5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판결을 받은 날짜서부터 나갈 때까지 그걸 얼마만 받겠다 그랬으니까 판결문이 11월 달 났으니까 12월 달 나가면 두 달치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120만 원 안 받겠다고 한 거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12월 30날 나가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아니 좀 나가도 구정이나 좀 쉬고 나가지 무슨 그렇게 나갔더니 무조건 나간대.